그리고 자 70쪽. 오늘은 70쪽. 에너지를 사용하는 물질의 이동 70쪽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에너지를 사용하는 물질의 이동.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당연히 생명활동 에너지겠죠. ATP. ATP를 ADP로 분해하는 에너지를 말할 겁니다. 크게는 능동수소가 세포막을 통한 세포 내 섭취와 그 다음에 이제 세포 내 섭취와 세포의 배출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포 내 섭취, 세포 내 배출. 막에 싼 채로 안으로 잡아들이는 작용이라고 해서 얘를 예전에는 내포작용이라고 많이들 표현하고요. 막에 싼 채로 막에 이제 세포 안에서 막에 쌓여져 있다. 우리 분비순환 수송 기억나나요? 그 분비소낭 골지체에서부터 만들어진 분비소낭에 막에 싸진 채로 세포 바깥으로 분비를 시켜가는 과정인 외포작용. 막에 싼 채로 받아들이거나 내보낼 때의 그 작용들 또한 ATP를 ADP로 분해하는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ATP에서 에너지가 하나가 빠져나와서 ADP로 빠져나오고 PI로 빠져나와가지고 그죠? 나오는 에너지 과정들을 이걸 씁니다. 이게 능동수송이에요. 자, 그러면 물질의 운반 및 여러 가지 작용. 능동수송이라는 걸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농도 9배에 거슬려서. 자, 농도 9배에 거슬러서 물질을 이동한다 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농도 9배에 거슬려가지고 물질이 이동한다 라는 표현을 그런 말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자, 대표적으로 능동수송이라 하면 딱 하나 나트륨 칼륨 펌프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나트륨 칼륨 펌프뿐만 아니라 뭐도 있냐면 식물 뿌리세포에 토양 속에 존재하는 어떤 특정 무기질이 있겠지? 토양 속에 존재하는 뭐 칼륨 이온이다 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게끔 하기 위해서 식물에 이제 세포가 있으면 세포막에 그지? 뭐가 있냐면 자 수소 이온을 내보내고 그 특정 무기질 이온을 칼륨 이온 같은 걸 받아들이게끔 하는 세포막에 박혀져 있는 막단백질이 있어. 오케이?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나트륨 이온 이제 식물 세포 그 토양 속에 존재하는 여러 무기염류들 있지. 무기염류들 중에 어떤 거를 뭐 나트륨이온 같은 걸 받아들이게끔 하기 위해서 수소이온을 바깥으로 내보낸과 동시에 나트륨을 받아들이게끔 하는 그런 이제 능동수송 막단백질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이 예전 기억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농경지들 같은 경우에 뭐 어떻게 작황을 했어? 뭐 벼를 키워가지고 완전 이제 벼를 이제 재배를 다 했다라고 해요. 겨울에 추수를 해. 다음번에 봄쯤에 얘 그 밭을 이용하게끔 위해서 밭이나 또는 논을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화학비료를 뿌리잖아. 그지? 화학비료를 뿌리기 전에 이제 겨울 동안 뭘 해두기도 하냐면 석회를 뿌리거나 뭘 하기도 하냐면 달걀 껍질 같은 걸 막 부어놓기도 해. 달걀 껍질들만. 이 석회와 달걀 껍질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여러분 중화반응 기억나요? 화학에서 배웠던 고일통합에서 배웠던 중화반응 산성화된 상태의 토양을 그지? 염기성 물질들하고 만나게 되면 물이 만들어지면서 산성화된 성질이 없어져. 그지? 토양은 산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식물이 작황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토양 그 흙 속에 존재하고 있던 이런 무기염류들을 받아들이고자 할 때 이 능동수송 같은 방법으로 토양 쪽으로 수소연을 자꾸 내보내고 식물이 가지고 있던 수소연을 내보내고 무기염류들을 안으로 받아들인 형태들로 이제 무기질을 많이 받아들이거든요. 오케이? 그럴 때 당연히 ATP에서 ADP로 분해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많이 식물이 양분들을 무기염류들을 토양 속에 있는 걸 받아들일 때마다 수소이온은 토양 속에 많아지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산성화된 상태니까 이 산성화된 상태를 다시 어떤 상태로 돌려보내줘야 이제 달걀이랄지 석회 껍질 같은 이런 염기성 물질들과 만나게끔 해줘서 없애게끔 해주어야지만 다시 수소이온들을 충분히 식물들이 내보내면서 그지? 이런 무기염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식적으로 선까지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능동성의 하나에 속하며 대표적으로 나트륨 칼륨 펌프들만 기억하고 있지는 않으시고 이런 것도 응용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 기억나가요? 그 뭐지?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 네, 배설계에서 어디? 네프론 알죠? 콩팥에. 콩팥 네프론이 있고 그 네프론에서 사구체가 있고 보문주머니가 있고 세뇨관이잖아요. 세뇨관과 모세혈관 사이에서 물질이 뭐예요? 재흡수되거나 분비되거나 하잖아요. 주로 우리 몸은 포도당은 어떻게 해야 돼? 100% 재흡수가 돼야 돼. 네. 그래서 그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이 사구체 쪽에서부터 그지? 여기 이렇게 여기 감싸고 있잖아. 감싸고 있는 여기서 그죠? 뭐 어디서 여기 있던 모세혈관들이 얘를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잖아.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을 때 여기 이쪽에 존재하고 있었던 세뇨관 쪽에 있었던 거가 모세혈관 쪽으로 100% 이동이 돼야 될 건데, 그지? 모세혈관 쪽을 구성하고 있었던 여기 이곳에 모세혈관의 내피세포에 포도당은, 그지? 이쪽 안쪽으로 반드시 에너지를 들여서라도 이 포도당이 어디 쪽이? 세뇨관 쪽에 포도당이 1 정도 농도로 있고 1%로 돼요? 그 다음에 이 모세혈관 쪽 내부가 99%로 훨씬 더 많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농도 구배가 상관없이 여기 안으로 이미 재흡수가 돼서 포도당이 이미 모세혈관에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남아있는 1%의 포도당마저도 어떻게 해서든지 에너지를 사용해서더라도 ATP를 ADP로 분해하는 에너지를 사용해서라도 안으로 잡아들이게끔 하고 있는 거예요. 돼요? 포도당이 이쪽 방향에서 이쪽 방향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미 농도급에 역행을 하는 거죠. 여기가 이미 포도당이 재흡수가 된 이후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 해도 여기에 있던 아이가 여기로 퍼져나가지 않는 거지. 왜냐면 그걸 이동시키는 채널 자체가 서로 다른 종류니까. 포도당을 그냥 단순하게 흡수하게끔 해준 건 촉진학상을 통해서 들어오는 포도당이 그냥 이동될 수 있는 그냥 그 채널인 거고, 능동수정을 시키는 채널은 ATP를 사용해서라도 계속 농도급에 역행해서라도 잡아들일 수 있게끔 해준 형태니까. 그래서 이런 종류들도 그지? 어디에? 세뇨관에서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100% 재흡수되는 것에 이동해서도 마찬가지 운동수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능동수성의 얘들 설명해드렸고, 나트륨 칼륨 펌프의 그림 보이죠? 중간에 이 그림이 약간 나트륨이 들어가는 자리, 칼륨이 들어가는 자리에 입체적인 위치가 이미 포지션이 정해져 있어요. 세 분자의 나트륨을 어디에서? 세포막 안쪽에서 잡아들이게 되고, 그 이제 포집된 그것에 의해서 ATP, 세포막 안쪽 방향에 존재하고 있었던 ATP를 ADP로 분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던 그 부분이 활성화돼서 ATP가 ADP로 분해가 됩니다. 그때 공급받은 에너지에 의해서 입체 구조가 바뀌고, 잡아서 포착했던 세 분자의 나트륨이 바깥 방향으로 열리는 위치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열리게 될 때, 바깥에 존재하고 있었던 칼륨 두 분자가 이제 부착될 수 있는 자리가 열리게 돼서 포집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게 내보내짐과 동시에 칼륨을 안쪽 방향으로 잡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포지션이 바뀌더라는 거야. ATP가 ATP로 분해될 때. 그림을 보시고 얘가 어떤 아이인지, 어떤 능동수성에 관련된 아이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게끔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생명체라면 ATP라고 하는 에너지원이 계속 공급이 됐었을 때, 그지? 그냥 단순한 상태가 아니라 어떤 이유에 의해서 특정 농도 구배를 만들어주는 것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그죠? ATP가 계속 공급되면 특정 농도 구배만큼을 계속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더라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농도 구배에 거슬려서라도 계속 그런 그 위치로 배치를 시키는 형태들이 우리가 뭐가 되더라? 능동성이 되겠더라. 그 다음 오른쪽 71쪽 세포 내 섭취와 세포의 배출이라고 하는 내포작용과 외포작용 먼저 그거를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ATP가 사용되는 형태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냥 버라이어티예요. 말 그대로 그냥 말 그대로 굉장히 다양하고 버라이어티한 형태이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제 섭취를 한다거나 내보낸다거나 그런 작용들은 아니거든요. 단순한 형태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포 내 섭취들은 막에 싼 채로 잡아들인 형태예요. 그죠? 막에 싼 채로 그다음에 외포는 막에 싸질러 있는 채로 막강하게 유감으로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
이것부터 외포작용부터 먼저 설명하자면 우리 골지체를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쉬울 거예요. 핵에서부터 핵 바깥에 거치면서 포치가 있고 거치면서 포치에서부터 만들어졌던 여러 이제 막 단백질들이 막에 싸진 채로 수성소낭이 돼서 떨어져 나와. 막에 싸져 있는 채로. 그지? 그러면 이 막의 구조와 골지체의 막성분이 똑같은 막성분이기 때문에 막과 막의 융합으로 이렇게 뿅 들어와. 그지? 뿅 들어와서 여기 뿅뿅뿅 여기를 거치면서 그지? 여기와 여기를 거치면서 점점점 디테일해지면 분비소낭에 싸진 채로 막에 쌓여져 있는 채로 이동해 가려고 한다고. 이 분비소낭이 간단하게는 분비소낭에 해당하는 막성분과 세포막에 해당하는 막성분이 동일한 막성분이기 때문에 막과 막의 융합으로 나간다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그 막과 막의 융합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이 막과 막이 조인되고자 돼서 열리도록 할 때 굉장히 많은 ATP를 분해하는 에너지를 사용해서 얘가 이 열려지고 그리고 막이 길어지면 막이 확장되면서 내부에 붙어있던 이 단백질들이 바깥으로 뿅 나가게끔 되는 거예요. 아웃되는 거야. 오케이?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여기서 굉장히 많은 ATP 에너지들을 사용합니다. 오케이? ATP가 ADP로 분해된 에너지들을 사용하게끔 해주는 걔네들이 많이 사용되면서 이 ATP가 ADP로 분해된 에너지를 쓰면서 떨어져 나올 때 나오는 그 에너지를 쓰면서 이 막이 찌지지지 열리면서 융합돼서 바깥으로 나가죠. 자, 마찬가지로 내포작용은 세포내 섭취겠죠. 세포내 섭취. 그때 막에 싸진 채로 뭔가가 들어오게끔 할 때, 그죠? 막에 싸져 있는 채로 들어오게끔 할 때, 여러분 책에서처럼 식세포작용, 그 다음에 음세포작용에서 나와 있어요. 자, 식세포작용은, 자, 내세포작용 중에 내포작용, 식세포작용. 뭔가 먹을 식 되게 막 거창해 보이죠? 음세포는 이제 음용한다 할 때 그 음이거든요. 마시는 거. 그러니까 조금 더 분자 크기가 얘보다는 좀 작은 거야. 음세포 작용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얘보다는 조금 더 사이즈가 훨씬 더 작은 아이들. 그래서 액체에 녹아있는 물질들을 세포 안으로 잡아들일 때 막에 싸져 있는 상태로 들어오는 거. 근데 종류들 기억하면 돼. 모세혈관에 흘러다니고 있는 성분들이 모세혈관에 흘러다니고 있는 성분들 중에 세포에서 혈액의 액체 성분을 흡수할 때 액체 상태에 해당하는 거. 혈관에 흘러다녀서 안으로 들어오게끔 할 때 액상의 형태 내서 오는 게 음세포작용. 그러면 이제 백혈구의 식균작용처럼 고형의 상태에 덩치가 큰 아이들을 우리가 이제 끌어들인 다음에 리소tom으로 소화시키는 것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막에 싸진 채로 여기가 어떤 물질이 있어. 어떤 세균들이 이렇게 있어. 이런 아이들이. 그러면 막과 막이 이렇게 길어져서, 그죠? 막이 이렇게 길어져가지고. 그죠? 막이 이렇게 길어져가지고 막에 싼 채로, 그죠? 막에 싸져 있는 채로 얘가 조인돼가지고 이렇게 딱 떨어져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막에 싸져 있는 채로. 근데 막에 싸져 있는 그 물질들이 조금 더 고형이고 사이즈가 크다. 그러면 식세포 작용이고, 액상과 같은 혈액에 돌아다니고 있는 혈액에 뭉쳐져 있는 그 액상의 물질들도 이제 막이 싸진 채로 들어왔다. 그러면 그걸 음세포 작용이라고 하죠. 종류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얘는 식균 작용 같은 거, 혈액 성분들이 흡수되어 안으로 들어오는 거. 마찬가지로 이 막에 조인이 될 때, 막에 딱 떨어져 조인될 때, 이 떨어져서 조인되는 게 그냥 단순히 떨어져서 조인되는 게 아니겠지. 그 막을 조인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렇게 됐을 때 조인하기 위한 많은 ATP를 ADP로 소비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더라. 그죠? 그래서 에너지를 사용이 되는 게 일어나더라. 리포솜, 리소솜이라고 하는 게 나와있는데, 리포솜은 이런 인공 인지질 이중축막에 뭔가 물질을 흡수를 시켜가지고 우리 세포 안으로 흡수되게 할 수 있게끔 할 때 사용돼주는 그런 원리, 인공 인지질 이중축막 구조를 리포솜이라고 합니다. 리포솜. 자, 그래서 리포솜이 활용되는 사례에서 나와 있습니다. 세포막 기능을 연구할 때 사용된다거나 맨 아래에 표에 리포솜은 속이 비어있는, 자, 그 공간에 특정 물질을 넣을 수 있는. 그래서 리포솜의 막은 인지 이중축으로 이루어져 있고 유동성을 갖고 있으며 다른 막과 쉽게 융합됩니다. 세포막의 기능을 연구하는 데 이용이 되고요. 생명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물질을 담아서 세포 내로 운반시킬 수 있게끔도 되어 있어요. 약물 복용이나 주사가 어려운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할 때 피부 속 깊숙이로 침투될 수 있게끔 하는 형태들일 때 이렇게 리포솜들을 이용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한 장 넘겨봐요. 72쪽은 쉬울 것 같고, 자, 숙제 내줬었지, 아닌가? 우리 74쪽 숙제 내줬었니? 혜인아 74쪽? 잘 봤어.
아닌 걸. 아니야? 그러면 73은 풀어져 있니? 73이요. 안 풀어져 있니? 자, 빠른 속도로 73과 74를 해보고 그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게. 73, 74 얼른 한번 완성해. 잠을 깨워주면 커피 한 잔 타줘요? 괜찮아요? 눈이 건조하죠? 커피 한 잔 먹고 할 거야? 괜찮아요? 73, 74 한번 해봐봐.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아, 왜 맨날 죽을 것 같아? 고3들 진짜 슬퍼 죽겠네. 자, 이어서 한번 답을 한번 확인해보고 효소 부분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효소가 끝나면 이제 우리가 아 기다리고 도 기다리고 있었던 세포 호흡과 그지? 광인산화 작용, 그 다음에 뭐 산화적 인산화 작용에 의해서 이제 세포 반 과정, 방어성하는 과정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아마도 시험 범위가 이제 학교에서 진도를 되게 빨리 빼셔가지고 많이 들어가 버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생원 뭐 수능 하고 약간 썸으로 살짝씩 해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시험 범위는 시험 문제는 당연히 생투만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제 학교가 상황이 가봐야 대략적으로 생투를 계속 더 해야 할지 시험 보기 전까지 아니면 뭐 조금 스탑했다가 생원 위주로 더 할지 이제 전략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기 자료 1번, 2번 자료 1에 자,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 A는 당연히 머리대가리는 인지질, 그죠? 인지질. 그다음에 B는 막단백질, 그죠? 그다음에 기억은 친수성, 리는 소수성, 그죠? 그다음 3번에 1번부터 쭈르륵 보게 되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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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O 맞나요? 그죠? 3번에 쭈르륵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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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O. 자, 틀린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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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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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자, 국어를 잘 봐야죠. 바깥을 향해서 있는 게 아니죠. 인지질의 소수성이 안쪽에 말려 있으니까 X입니다. 자, 머리대가리 부분 친수성은 바깥쪽에 배치가 되는 거고요. 물질 A와 B의 이동 방향을 쓰세요. 오른쪽인데 자료 1번 갈게요. A와 B의 이동하는 방식은 A는 특정 막단 물질 통한 촉진 확산, 그죠? 수용성 물질 이동하는 건가? B는 얘는 지용성 물질 이동하는 거니까 단순 확산, 그렇죠? 그래서 가해적 물질 A의 이동 속도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는 까닭을 써봅시다. 왜 점점 자, 안팎의 농도차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농도의 속도가, 이동하는 속도가 똑같아지냐 물어본 거죠. 왜요? 모든 수성 단백질이, 그지? 운반에 다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농도 구배가 아무리 증가하여도 확산의 속도는 최대치 이상 늘어날 수가 없다. 라고죠. 최대치 이상 늘어날 수가 없다. 자, 그럼 3번에 1번. 자, O, O, X, O, X, O, O입니다. 돼요? O, O, X, O, X, O, O. 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촉진까지는 쉬웠고, 자, 능동수성, 막을 통한 물질의 수성, 식물에서, 삼투. 식물에서의 일어나는 삼투, 팽합과 삼투합 둘 다를 고려해야 되는데, 팽합은 세포의 부피가 1.0, 상대적 부피를 1.0으로 잡죠. 1.0보다 미만이었을 때의 세포 부피에서는 팽합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세포막이 세포벽을 밀쳐주는 압력이니까. 근데 이제 점점점 용매가 더 많이 외부에서부터 들어와서 세포막이 더 커지려 해. 그래서 벽을 조금 더 크게 밀쳐. 그러면 그럴 경우에 저에서 고로 밀려 들어오는 그 물의 양에 의해서 세포막이 벽을 더 밀쳐주는 압력이 세포 부피가 1.0 이상일 때부터 점점 생깁니다. 그래서 팽합은 아래 그래프가 팽합이고, 그죠?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당연히 농도 구배가 더 똑같아지죠. 바깥과 안의 농도 차이가 많을수록 막 밖에서 있던 물이 더 밀려 들어오고 있는 삼투압이 더 클 건데, 근데 점점점 물이 밀려 들어왔고 용매에 의해서 그럼 희석이 될 거니까 삼투압은 점점점 감소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위 그래프는 당연히 삼투압 그래프, 아래 그래프는 당연히 팽합 그래프. 삼투압에서 팽합을 뺀 것만큼, 삼투압에서 팽합을 뺀 이 차이만큼, 이 차이가 흡수력이 되는 거죠. 흡수하려고 하는 힘. 그래서 점점점 흡수력은 감소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흡수하지 않는 거죠. 자, 이때가 최대의 팽윤 상태가 되었을 때 흡수력은 0. 자, 그럼 1번 가와 같이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떨어지는 현상은 가는 지금 원양질 분리가 일어난 그림이네요. 그래서 1.0의 부피보다 세포의 부피보다 더 낮은 부피에서가 지금 원양질 분리가 일어난 거죠. 언제의 농도에다가 식물 세포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럴까?
고장에게에다가 집어넣었더니 저해성으로 우리 이탈돼 버려서 달랑달랑달랑 그죠? 세포막이 이탈이 되어 있는 형태인 거고. 기억가니에는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 중에 각각 무엇일까라고 물어봤는데 자, 식물 세포를 고장액에다 넣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그다음에 나는 어디에 있던 이 고장액에 있던 세포를 용액 어디다가 저장액에다가 옮겼더니 점점 물이 들어오면서 생기는 일들이 있었잖아. 그래서 기억이 고장액, 미은이 저장액이 되겠죠.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1.3일 때 흡수력은 0, 맞죠? 3번에 0, 그죠? 오케이. 자, 4번에 OX 문제. 첫 번째 5, 그죠? 두 번째 5, 그죠? 세 번째 1.0일 때 최대 부피가 최대 평균이 아니죠? X죠. 언제? 부피가 더 이상 변하지 않을 때, 이 1.3 정도일 때가 최대 평균 상태가 되겠지. 자, 그래서 너가 X. 자, 흡수력은 3타합과 평합이 높을수록 커지더라. 아니죠. 3타합 빼기 평합이기 때문에 흡수력은, 그죠? 그래서 X. 세포피가 1.3 이상이 되면 용혈. 식물 세포에서 용혈이 있을까? 용혈이라는 단어는 누구한테? 피 터졌다라고 하는 표현이잖아. 적혈구, 그지? 헤모글로빈, 그지? 산소만 단백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철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적혈구. 동물세포에게만 피 터졌시오 라고 표현하는 거죠. 동물세포의 용혈. 그 다음 세포막을 통한 물질을 수송해서 오른쪽 4번. 자, 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식에 가가 있고 나가 있고 다가 있어요. ATP 보이죠? 그래서 나가 ATP 능동성인 거고 가는 뭐예요? 고에서 서로 촉진 확산되는 거고 다 같은 경우도 고에서 서로 단순 확산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가가 촉진 확산, 나는 능동성, 다는 단순 확산. 왜? 인지질밖에 없으니까. 자, 2번에 에너지 사용은 나, 그쵸? 나 3번에 자 OX 문제. 첫 번째 1번에 O, 두 번째 X, 세 번째 X, 그다음에 네 번째 X. 자, 다섯 번째 O, 그다음에 여섯 번째 X가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인슐린의 작용으로 인슐린이 포도당을 많이 우리 그 간과 근육 쪽 간이나 근육에 글리코젠의 형태로 많이 저장하게 하는 거잖아요. 인슐린의 작용으로 혈액에 포도당이 세포막을 통해 이동하는 방식은 그 인슐린 덕분에 포도당을 이동하게 하는 촉진 확산의 그 막단백질의 개수가 늘어나요. 그래서 간과 근육에 존재하고 있는 그 촉진 확산의 막단백질의 개수가 늘어나서 들어오게끔 하는 거니까 나가 아니라 가 덕분이에요. 그래서 가와 같다라고 했으니까 X라고 했나요 지금 제가? 5가 맞는데 5예요. 5. 인슐린의 작용으로 혈액 속에 있던 포도당이 세포막을 통해 이동하는 방식은 가와 같다. 여러분 헷갈린 것 같은데? 네. 가와 같다. 가가 맞아요. 5예요. 5. 아, 그래요? 네, 5예요. 5. 세포에 존재하는 세포 막단백질의 개수를 늘려서 인슐린 포도당의 개수를 늘려서 이동을 시켜주는 형태니까 나트륨 칼륨 펌프랑 달라요. 그리고 그 콩팥에서 재흡수되는 것이 그게 능동성이고 콩팥에서 이건 그 콩팥에서가 아니잖아. 간과 근육에서의 그죠? 거기다 쳐쟁기는 거니까 그건 촉진 확산이에요. X입니다. X. 자, 가와 같은 게 맞아요. 가와 같은 게 맞습니다. 촉진 확산이 맞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내신 만점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내신 만점 문제에서 12번, 13번 네, 12번, 13번 정도의 문제 12번, 13번 한번 봐볼까? 13번만 봐보고 여러분이 한번 다른 건 다 풀어보시고 13번 풀고 그 다음 진도로 가봅시다. 13번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게 뭔가라고 어렵게 받아들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정답은 일단 네 1번이에요. 똑똑한데요. 어디가 포인트냐면 이거죠. 세포에게 삼투압. 그러니까 자 세포를 집어넣고 난 이후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세포 내의 세포 자체 내의 농도 삼투압을 다른 말로 농도로 생각하면 돼. 뭔가의 상황이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세포 내에게 진하기. 그러니까 진하기가 더 진해졌다라는 의미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요 X 같은 경우는 세포 X 같은 경우는 더 진해졌죠. 그 말은 이 용액 A에다가 얘를 담갔더니 이 안에 있던 물들이 많이 바깥으로 유출된 게 더 많아서 세포 내의 삼투압 농도가 더 진해졌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야. 유출량이 유입량보다 더 많아서.
유출량이 유입량보다 더 많은 상태는 어떤 용액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세포 내부의 농도보다 더 어떤 용액에다가? 고장액에다가 담갔기 때문에, 그죠? 세포 자체의 농도보다 주변의 얘의 농도가 더 고장액이었기 때문에 내부의 물이, 세포 내부의 물이 바깥으로 많이 빠진 거죠. 그죠? 상대적으로 얘는 오히려 더 희석된 거죠. 물이 막 밀려 들어와서. 그지? 세포 내부의 삼탑이 더 낮아졌다는 건 외부에 있던 물이 들어와서, 많이 유입되어 들어와서 유입량이 많기 때문에 내부의 농도가 더 희석이 된 거죠. 그죠? 내부의 농도가 더 희석이 돼버린 거. 그러니까 어디에다 담는 거야? 유입량이 유출량보다 더 많도록 되어버린 상태로 삼탑이 세포 내부의 농도가 낮아졌다. 그러니까 뭐야? 저장입니다. 오케이? 저장에 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기억 틀리고 미은 T 시점에서의 세포 XFP는 용액의 이력점보다 작다. 그죠? 맞죠? 자, 그럼 T 시점 Y의 상대를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유입, 유출, 이동은 있을 거니까. 그죠? 그래서 미음만 맞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